많은 분들이 중고차를 고르실 때 정석적으로 보시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엔카. 웬만하면 가격이 나와있는 SK 엔카를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저희 회파중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 정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나중에 중고차 고르실 때 실패 없는 중고차를 고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보고 오늘 중고차 구매 고르는 법 끝내세요. 알기는 끝내주겠습니다. 이제 엔카를 이제 처음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차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더 뉴그랜저 IG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식이냐 키로수냐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키로수 짧은 차를 사세요. 무작정 키로수 짧은 차를 사시라는 게 아니라 1년에 적정 키로수 있잖아요. 1년에 10,000에서 2만 정도 탄 차량을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연식에 맞는 적정 키로수를 탄 차량을 사시는 게 가장 안전한 중고차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뉴그랜저 IG. 제가 이 차량을 하나 골라왔는데 이 차량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더 뉴그랜저 IG 2.5 프리미엄 모델이고 20년 12월식 21년형 38,000km 정도 탄 차량입니다. 마음에 드는 어느 정도 내 예상과 적합한 차량을 찾으셨다면 외관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될 거는 사고 유무를 먼저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성능 점검 그리고 보험 이력 시세나 이런 판매자 정보가 나와 있지만 웬만한 거는 성능 점검지랑 보험 이력을 먼저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성능 점검지가 없는 차량을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그냥 과감하게 패스! 성능 점검지를 들어와 보면 연식이 좋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종합 상태가 웬만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확인하셔야 될 것들은 튜닝이나 특별 이력 그리고 용도 변경 같은 것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고 교환 수리 이력 같은 경우에는 사람으로 따지면 건강검진 표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고차 매장으로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필수적으로 성능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성능 점검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의심이 되고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꼭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냥 과감하게 패스! 보시면은 외판 쪽에 판금이 3판이 찍혀있죠. 프론트 도어, 리어 도어, 그리고 쿼터 패널 문짝 2개랑 뒤에 이제 판넬 판금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딱 봐도 사고차처럼 보이지만 사고차는 아닙니다. 이 차는 그냥 단순 수리만 있는 차량입니다. 중고차 업계에서는 무사고의 기준이 좀 다릅니다. 뼈대 용접이나 특별한 수리 이력이 없을 경우에는 무사고로 판정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즉 볼트 체결한 부분, 문짝이나 휀다라던가 그리고 범퍼 이런 부분들은 100번 1000번을 갈아도 중고차 시장에서는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차량을 고르셔야 돼요. 물론 단순 수리가 너무 많으면 다 X나 W가 쳐있으면 피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뼈대 부분입니다. 뼈대 부분에는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죠. 이 이유는 뭐냐, 벽에 긁었거나 차에서 스쳤거나 지금 뼈대 쪽에 사고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큰 사고는 아니란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그냥 단순 수리가 있는 무사고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차는 이제 연식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자동차 세부 상태에는 문제가 거의 없는 걸로 나와 있고 정말 단순 수리도 없고 그냥 완전 무사고인 차량, 이제 신차 같은 차량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격 차이가 신차랑 크게 안 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신차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 자료 화면을 보실 텐데 뼈대 사고가 난 차량입니다. 뼈대 사고는 정말 자칫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 돈이 더 많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아무리 싸도 초보자분들은 절대 이런 차를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래도 뼈대의 사고가 나게 되면 사람을 치면 뼈가 다친 거죠. 다시 원래 들어와도 후유증이 있는 것처럼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수리를 해도 최초 출고 차량처럼 완벽하게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뼈대 사고 차량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는 성능 점검과 연관이 있는 보험 이력 보는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험 이력을 들어오시게 되면 기본적인 요약 정보를 확인하신 다음에 지금 이 차량은 개인이 타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영업용 사용 이력이 전혀 없죠. 이게 없다 그러면 뭔가 차를 영업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이 차를 운행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유자 변경 이력도 출고되고 나서 한 2년 2개월 정도 운행을 하셨네요. 운행하신 다음에 바로 차를 판매를 하셨어요. 1인 신조 차량이 보시면 되는데 1인 신조 차량이 뭐냐, 신차를 구매하시고 한 사람이 계속 탔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보험 사고 이력, 이쪽이 좀 중요하긴 한데 특수보험 사고 이력이 뭐냐, 정말 큰 사고가 있었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침수됐거나 전손은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정말 큰 사고라고 보시면 되고, 전손이 있는 차량은 정말 차가 아무리 싸도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침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보험 사고 이력 정보. 2023년 2월 달에 한번 미수선, 미확정 이런 건 뭐냐, 아까 전에 지금 이 차 보셨겠지만 우측 쪽에 판금한 이력이 있잖아요. 경미한 사고를 그냥 보험 처리하지 않고 자비나 아니면 그냥 현금을 받아서 수리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기간 자체가 14일날 수리를 하고 소유자 변경이 2월 27일날 됐어요. 단 2주 만에 차 정이 떨어져서 이 차 팔아야겠다 생각하고 팔아버린 거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차라는 게 사고 나고 그러면 정 떨어지면 이 차는 나랑 안 맞는구나, 빠빠이 잘가 빠빠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성능 점검 기록부랑 확인을 한 다음에 경미한 사고라고 판단될 시에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뼈대 있고 막 이런데 미수선 처리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피하셔야죠. 초보자분들은 미수선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미수선 처리를 했고 성능 점검 기록부상에 문제가 크게 없다고 하더라도 성능 점검자가 사람이다 보니까 정말 간혹 가다가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그 미수선이 없는 차량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하나 골라온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용도 이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이제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은 요약 정보에 자동차 용도 이력, 사용 이력 있음 보시게 되면 렌트 이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렌트카였다는 거죠. 최초 차량 번호 호로 돼 있죠. 그러니까 렌트로 처음에 출고가 됐고 그 다음에 23년 2월 달에 중고차 매장으로 들어오면서 일반 번호판으로 변경이 됐고 이런 이력들이 있구나 파악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소유자 변경 횟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딱 준비해온 차량이 있습니다. 벤츠 E클래스 아방가르드 차량인데 바로 이제 보험 이력 조회부터 한번 확인해 보면,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차는 수입차인데 소유자 변경 횟수도 6회나 됐고 뭐 전손이나 도난 침수 큰 사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험 사고 이력 정보에 매차 피해가 9회 거의 2,800만 거의 900만 원 돈이죠. 렌트 이력은 없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자동차 번호 그리고 소유자 변경 이력 정보 2016년 9월식입니다. 최초 차량 번호가 있었고 소유자 변경이 6번 정도 된 차량입니다. 되게 주기가 되게 짧아요. 3년 타고 한 달 만에 또 바뀌고, 그리고 3년 타고 또 바뀌고, 또 3개월 만에 또 바뀌고. 초보자분들은 뭔가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어? 그냥 피하시면 됩니다. 패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보통은 차라는 게 판매하기 전에는 차주가 관리를 소홀히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소유주 변경이 많이 됐다, 뭐 짧은 시간에도 많이 됐다, 판매가 많이 되면서 차량 관리가 소홀할 것이다 라는 게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차를 피하시라는 권장드리고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보험은 이제 수리 비용에 대한 내용인데, 이 차는 이제 수입차예요. 간혹 가다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국산차를 보시다가 이제 수입차로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이 수리 비용이 이렇게 많이 찍혀있냐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수입차는 국산차보다 수리비가 2배에서 3배 이상 비쌉니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건의 수리 비용이 100에서 200만원 정도의 수리비는 수입차로 봤을 때는 큰 비용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나라 국산차 범퍼 가는 비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자체도 멀티빔 라이트입니다. 멀티빔 라이트이기 때문에 교체 가격이 라이트만 300만원입니다. 그것도 하나에. 두 개면 얼마예요? 600이죠? 웬만한 중고차 한 대 사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정보 제공 불가능 기간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는 이 차량이 자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기간입니다. 이렇게 자차 보험이 장기간 가입이 안 된 차량들은 그 기간 동안 어떤 수리를 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차 보험 가입이 장기간 안 돼 있었다면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중고차 성능 기록부에는 전자 개통 쪽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직접 가셔가지고 눌러보시고 문제가 없는지, 귀찮더라도 모든 버튼을 눌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저신용 상품만 취급한다고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중고차 판매도 있습니다. 많이 문의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회파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